여성도 군에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젊은 남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요즘에 페미니즘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면서 문제 제기를 해요. 그런데 이것은 군 인력이라든가 군 전력이라든가 육아 등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은 여성 군 복무제는 저는 지금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또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에 대한 보상책으로서 이런 것들을 고민해 나가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여성 군 복무제 이렇게 그것은 시기상조다 말씀드리고 그 대안으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화면을 좀 올려주시죠. 화면을 보시면 이제 이렇게 설명을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군이 국방개혁을 통해서 50만으로 줄여나가려고 합니다. 50만으로 줄여나가는데 현재 기점에서 군의 약 36%가 간부예요. 간부라 함은 정규적인 월급을 받는 직업군인을 의미하는 거고요. 뭐 그렇게 장교가 많아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상당수의 부사관, 그러니까 장교는 아니지만 부사관으로서 이렇게 군 업무를 실질적으로 중요한 업무를 많이 이행하는 여러분 잘 군 복무하신 분들은 잘 아시는 하사, 중사, 상사, 원사 이렇게 부사관들이 상당수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간부 비율을 늘릴 때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소위, 중위, 대위, 소령, 중령, 대령, 준장, 소장, 중장, 대장 이러한 고급 장교 말고도 부사관, 준사관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해하시면요. 그리고 그쪽이 많이 늘어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간부 비율이 왜 이렇게 높냐 하는 걸 이해하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볼 때 32만 명이 장병인 거죠. 36%가 간부이니까 18만 명이 간부인 거고요. 그래서 현 시점에서 평가를 해보면 지금 18개월 군복무잖아요. 그럼 연간 약 22만 명이 군에 입대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32만 명의 장병이 운영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보시죠. 그러면 2020년도에 만 20세 남자 인구, 그러니까 군대를 갈 수 있는 남자 인구가 32만이고 2026년도가 되면은 22만 4천 명, 2030년이 되면 22만 5천 명, 그러다가 2038년이 되면 17만 대로 뚝 떨어지는 거죠. 자, 여기에 근데 추가적으로 하나 더 고려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요, 현역 징집률이에요. 뭐냐면은 다 군대 가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지나치게 과체중이라든가 그런 거로 해서 군대 생활이 부적합할 수도 있고 또 정신적으로 질환을 앓게 되면 현역 복무가 부적절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 현역 징집률이요, 한 90%가 조금 넘는다고 해요. 그렇게 보면은 연간 약 22만 명이 군에 가야 되면은 장병은 남성 인구는 24만 명이 필요한 거죠, 연간. 그러면은 이 구조대로라면 18개월씩 현역 징집률 90%라고 하면은요, 2026년부터 보시면 24만 명이 모자라는 거죠. 그럼 이때부터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병역제도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몇 가지 고려사항이 있어요. 그것과 관련해서 고려할 것은요. 먼저 현역 징집률이요, 90%가 너무 높아요. 사실은 한 80%가 적당하다고 봐요. 여러분 1982, 3년 때까지는요, 현역 징집률이 저희 55% 내외였어요. 그러니까 성인 남성의 반 정도가 현역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현역에 부적합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여러분 지금은 잊혀진 제도인데 한 30세 이상, 35세 이상인 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방위라고 이렇게 있었어요. 집에서 출퇴근하는, 그래서 복무를 하는데 방위라고 있어서 방위를 가든가 또는 면제율도 그때 그 당시에는 상당히 높았어요. 그래서 시력 기준도 좀 더 좋아야 됐고, 저도 현역 복무 판정을 받았는데
눈 때문에 자칫하면은 못 갈 뻔했어요. 그래서 과거에 보면은 군대를 안 간 사람들이 왜 많냐? 그때는 현역 짐집률이 낮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 것도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이 문제를 이해하시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다시 화면 좀 올려주세요. 그리고요, 또 고려할 게 있어요. 이렇게 인구가 모자르다 보니까 어떻게 구상을 하냐면은 지금은 36%가 간부 비율이라고 했잖아요. 이 간부 비율을 앞으로 한 20년간 60%로 늘려가려고 해요. 그 60%로 늘려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현역으로 가는 장병의 수가 줄어도 되는 거죠. 60%로 늘리면은 50만 군대를 유지한다고 할 때 20만 명의 현역병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이것을 갖다가 장교를 누굴 늘린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부사관을 늘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사나 중사, 상사 이쪽을 늘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걸 채워가는데 만약에 20만 장병이 필요하다고 하면 18개월을 복무할 때요. 14만 명만 복무하면 돼요. 그렇게 보면은 사실은 2038년이 돼도 90% 입영 비율로 하면은 17만 4천에 충분히 다 커버가 된다. 그렇게 되죠? 그 과정에서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점은 이러한 징병제 하에서도 30만 명의 직업 군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자꾸 착시 현상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런 메커니즘을 모르는 분들이 우리가 모병제 해야 된다. 지금도 사실 이렇게 보면은 30만 명, 오히려 우리 앞으로 20년 계획상에는 현역으로 가는 장병보다 30만 명, 20만 명의 장병보다 30만 명의 직업군인이 존재한다는 것을 망각하고 모병제로 가야 된다. 모병제라고 하면 50만 명을 모두 직업군인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줄에 제가 제시한 것처럼요. 100% 직업군인 모병제는요. 다른 나라를 이렇게 보니까 제가 미국 사례를 많이 봐왔거든요. 어떻게 돼요? 가난한 사람들이 군대를 가요. 저는 모병제를 반대합니다. 순수한 모병제라면요. 많은 분들이 이 모병제의 본질을 착각하고 직업군인을 많이 늘리는 것도 모병제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는 국민개병제, 징병제, 성인 남성이라면 누구나 병역의 의무를 지니는 제도를 징병제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한 병역의 의무를 지니지 않고 정말로 직업군인처럼 서로가 지원해서 가는 제도가 모병제입니다. 그 근본적인 원칙에 입각해서 말씀드린다는 점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서 저는 모병제는 반대합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추가 복무기간 단축이 대선 때만 되면 늘 나와요. 몇 개월 더 줄여주겠다. 뭐 그렇게 되면 군대를 가야 되는 입장. 저도 20대 때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상당히 솔깃했어요. 왜냐하면 군대를 가서 복무를 해야 되는 젊은 청년들에게는 나름대로 국가를 위해서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희생해야 되는 의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상당히 민감한데 만약에 지금 제도라고 하면 90% 현역 복무하면 1, 2개월을 추가 단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18개월을 16개월로 줄여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현역 징집률이 80% 정도가 돼야지 된다. 왜 그러냐? 지금 우리 군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는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정상적으로 80%나 이렇게 징집률을 했을 때 군에 오지 않아도 될 한 10%가 군에 오잖아요.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운동 능력도 상당히 떨어지고 정신적으로도 약간의 문제가 있고 해서 오히려 전투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 측면이 있어요. 사실 그런 분들은요. 이게 현역 복무가 아니라 다른 봉사나 이런 것으로 대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 90%의 현역 징집률이 너무 높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갖다가 80%로 놔두면은 추가 복무를 단축하는 것은 좀 무리가 따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또 군 전문가 분들께서 저와 다른 생각을 하실 수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제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으로는 80%를 지향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다른 각도에서 그럼 80%를 지향하면은 간부 복무 기율을 70%로 확대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은 훨씬 더 군 현역자 장병의 수가 줄어도 되니까요. 그럴 경우에는 뭐 많이 줄이면 12개월 복무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또 뭐가 문제 있냐. 지금요 36%를 만드는 것도 죄송합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부사관을 무조건 늘리는 것도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이것은 현재 상황을 잘 고려해서 적절히 조율해 나가야 되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따라서 군 병력 수요 이렇게 획일적으로 판단해서 모병제다. 이렇게 쉽게 나가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복무기간 단축도요. 여러 가지 요소를 정말로 세밀하게 고려해 나가면서 그리고 정말로 부사관, 직업군인으로 오는 군인의 수를 잘 파악해 나가면서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야지요. 잘못하면은 우리가 이 병역제도로 인해서 군의 기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무너질 수도 있다. 이 점을 유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여성 국무 복무제. 다음 장 넘겨주세요. 이 내용을 보면은요. 지금 군에요. 여성이 7.5%가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0만 이상일 거라고 생각하죠. 10만이 아직 안 되나? 10만이 되죠. 7.5%면. 그러면은 이런 문제를 우리가 제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수만 명의 여성이 복무를 하고 있는데 직업군인으로 복무를 하고 있고 그 비율은 앞으로 계속 늘려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슨 고민을 해야 되냐면은 수만 명의 여성들이 군에서 지금 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성도 군에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젊은 남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요즘에 페미니즘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면서 문제 제기를 해요. 그런데 이것은 군 인력이라든가 군 전력이라든가 육아 등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군내에 여성 비율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저는 지금 당장 여성이 군대 가야 된다 그런 의견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그 대안으로 하는 것은 여성도 사실은 몇 년간 군 생활을 하잖아요. 그럼 남성 못지않게 여성도 많은 군복무자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군복무를 하면은요 과거와 같이 공무원 시험을 볼 때 가산점을 부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과거 이것이 위헌 판결이 났을 때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4점인가 이렇게 많은 점수를 부여를 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여성도 수만 명 이상 군에 복무하면 군에 복무하는 기간 동안 뭐 1년에 1점을 하든가 그래서 최대치 2점을 한다든가 해서 한 문제 두 문제 정도는 더 혜택을 주는 그런 제도가 있으면은요 저는 이 문제를 충분히 어떻게 보면 남성들의 불만도 해소할 수 있고 과거 4점은 너무 컸지만 이렇게 정말로 어려운 시기에 군복무를 하면 남성이든 여성이든 1, 2점 정도 뭐 한두 문제 정도 더 이렇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그런 제도는 우리가 다시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도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것도 역시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왜냐하면은 여성 군복무제는 저는 지금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또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에 대한 보상책으로서 이런 것들을 고민해 나가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여성 군복무제 이렇게 그것은 시기상조다 말씀드리고 그 대안으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예, 여러분 뭐 동의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러한 문제는 우리가 하나씩 둘씩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